안녕하세요. 대비지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었죠. 장 초반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장이 시작된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12시 가량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또 기사가 이란은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모두 좀 혼란스러운 하루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은 좀 꿋꿋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아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일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일 매집량 자체가 지난 2거래일 매집한 물량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만큼 연기금의 현재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죠.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강한 시그널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에 소액 이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와줬지만 이 전일 이 매집한 물량에 비해서는 거의 뭐 9배 가량이 남아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상이 없다. 자,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 좀 최근에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6거래일 정도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외국인도 최근 한 달 동안 매집세가 좀 강합니다. 하지만 뭐 오늘 매도세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 전일 매집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부터 기관 또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최근의 동향을 봤을 때 이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 삼성중공업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금일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투자 심리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 금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웠죠. 앞서서 도입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휘청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환율과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실 이렇게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조선주에는 제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조선주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하지만 12시쯤부터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란이 또 이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또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뭐 오늘 뭐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선업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미국이 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전일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국내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업황의 강세와 더불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 조선주가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바로 삼성중공업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 갈지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테니까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LNG 관련된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뭐 사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국내 LNG 수주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특히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LNG 관련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에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업황의 강세가 돌아오고 테마가 형성이 돼버리면 이렇게 뒤늦게 기존에 존재했던 이슈가 재차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실적의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23년 12월 달에 생겼던 이 당기순이익 적자 부분이었죠.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주주총회에 다녀오면서 해답을 얻어냈었죠. 우선은 1차적으로는 SK해운과의 소송 건수입니다. 여기에서 한 3,800억 가량 배상금을 물어냈는데 이 부분이 또 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차후 1년에서 3년 안으로는 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드릴심 매각 대금입니다. 대략적으로 4대 정도 매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환입이 될 예정에 있으니까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주주총회 다녀오고 나서 이 부분 바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후속된 기사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앞서서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항들은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이 드릴십을 네 척을 모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돈도 들어올 예정이고 또 LNG 화물창 결함 관련해서 SK온과 소송을 한 건수에서 뭐 3,800억 가량 배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금액도 들어올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이 펀더멘털이 강해질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동에 대한 리스크, 뭐 전쟁 리스크가 강화되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수혜주로서 삼성중공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FLNG 물량의 한 80%는 삼성중공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플랜트와 관련이 있고 고유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기조에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수혜주로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캐나다 시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형 FLNG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이 그냥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고 후속적으로 현재 기사화되면서 강한 수급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최근에 연기금에 꾸준한 매집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실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성 형성만 돼버리면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사가 계속 조선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기사화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현재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관련된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와 조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 자체는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상승해 주고 있고 사실 22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금리를 높여 주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기조와 반대 금리의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선주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삼성중공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뭐 소매 판매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주었습니다. 그만큼 고금리에도 소비가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부분이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뭐 CPI 지표도 그렇고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뒤로 밀리는 거 모두가 시장의 공포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전일 2거래일 정도는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향을 봤을 때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건데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소 아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소가 아니라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과 현재 이란의 전쟁까지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공급자에 따라서 공급 위기에 따라서 유가가 반응을 한다. 자, 이 부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뭐 유가가 이렇게 공급의 위기로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이렇게 2거래일 동안 유가가 좀 하락을 해준 모습은 바로 EU 정상들이 이란과 뭐 이스라엘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기 때문에 뭐 유럽부터 아시아를 잇는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럽에서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금일 이렇게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EU는 신경 안 쓰고 미국만 이제 믿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일 영상에서 과연 미국이 이란만 제재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드린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유가의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고, 환율도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증시 전반에 공포감이 형성되고 조선주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전쟁을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고 이란이 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국을 봤을 때도 이라크부터 쿠웨이트까지 대표적인 산유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PMI 지표를 가져온 건데, 이 PMI 지표가 좀 잘 나와줬습니다. 예측치가 48.5고 실제가 50.3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름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유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측면도 살펴봐야겠죠.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가 좀 살아나줘야 됩니다. 현재 이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가 탄탄할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전쟁 때문에 공급 차질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 가져왔습니다. 사실 23년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이 성과지수가 24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 선별수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가의 선박만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수는 내려갈 확률이 적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중고 성과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23년부터 24년까지 조선은 업황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박에 대한 도크는 꽉 차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중고 선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니까 중고 성과 지수는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신조 성과 지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바로 삼성중공업 주가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업황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철광석 가격인데 23년 하반기에 좀 피크를 기록을 해주고 2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소폭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100달러 근방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입장이 바로 후판 때문이죠. 뭐 철광석 가격이 후판 가격의 근간이 되고, 후판 가격은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한 20%에서 30% 비용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야 후판 가격 비용이 하락하고 수익성은 증대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주주총회에서 또 답을 가져왔죠. 후판에 대한 협상을 한 8,800원으로 거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24년 이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습니다. 사실 23년 이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철광석 가격의 피크를 이루었는데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존재를 했었죠.
중국산 후판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값싸게 퀄리티 있는 후판을 수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는 좀 가격 협상 경쟁력에 있어서 딸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되었었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24년이 상반기 후반입니다. 현재 철강석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40%가량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 최소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인하된 채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업황의 강세를 이끌면서 강한 수급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일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해주다가 강한 지지를 좀 보여주면서 막판에 어쨌든 상승하면서 금일 장을 마무리해 줬습니다.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이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은 이 매물대가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구간에 이 매물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현재 박스권을 그려드린 이 구간을 모두 돌파를 해주고 재차 지지의 여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밸류에이션 측면을 제대로 측정을 해드렸죠. 정확한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에 비해서 현저하게 더 높게 가야 된다. 자, 적정 주가 기준에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좀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고 왔을 때도 이 현재 구간만 돌파해주면 이 상방에 대한 구간은 엄청 강하게 뚫려 있습니다. 매물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만큼 앞으로의 구간만 돌파해주면 강한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제가 우선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반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환입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고 또 FLNG부터 LNG에 대한 계약 건수가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이 선별수주까지 더해져서 모두 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펀더멘털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업황의 강세도 모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마만 형성이 되면 된다. 그렇다면 이 테마는 언제 형성이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결국에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7월 8일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전당대회 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스처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은 바로 이 중국을 제재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사가 나와주면서 한국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성 이슈가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제가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현재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가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왔다. 그리고 또 제가 주주총회에서 얻어냈던 정보가 있었죠. 그래서 8,800원 정도로 후판 가격 협상을 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삼성중공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 올라주는 이 강달러 현상, 그리고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고유가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 여기에 더해서 실적적인 측면을 더불어서 이 조선주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3박자 이상이 맞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강한 쏠림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강한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후에 정세적인 부분이 바뀌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